자, 이것도 이번에 제가 6장에서 새롭게 도입을 했어요. 설명을 하려고. 왜냐하면 액 구현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실습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나중에 나는 이거 설명을 다 들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건 패스하고 바로 실습 따라하기 그 영상을 바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영상을 꼭 다시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떻게 얘네들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TinyDB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inyDB는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컴포넌트도 똑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직접 저장합니다. 여러분들의 폰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데이터베이스가 기능이 막강하고 아주 크고 하질 않아요. 이 타이니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 봤죠? 아주 작은 아기 할 때 타이니 베이비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DB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때려 넣겠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타이니DB는 어떻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냐면 태그와 값이 쌍을 이루어 저장됩니다. 태그와 값, 이 두 개가 쌍으로 저장이 돼요. 쌍. 그래서 이 값은 정말 중요한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 자체예요. 우리가 이 값이 바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그럼 이 태그는 뭐냐? 바로 꼬리표. 값에 대한 꼬리표입니다. 값을 찾기 위한 방법이죠. 식별하기 위한. 식별. 꼬리표가 그거잖아요. 식별하기 위한 거죠. 태그. 데이터의 이름이에요. 이 값에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의 이름. 식별자 또는 이름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때 뭘로 검색하느냐? 이 값을 뭘로 검색하겠어요? 태그로 식별합니다. 그래서 태그는 유일해야 돼요. 유일.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를 식별해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이제 실습을 할 때 혼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버튼 컴포넌트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보기 앱,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봤던 만보기 앱의 버튼 컴포넌트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만보기 앱을 보시면 그때 시작 버튼과 정지 버튼이 있었어요. 얘는 요 자체는 뭐예요? 얘는 버튼이죠. 시작 버튼이에요. 정지 버튼입니다. 그런데 이 버튼에 요 시작이라는 글씨 있죠. 요 위에 글씨. 요 글씨는 버튼 컴포넌트의 속성을 보면 이게 다 속성들이거든요. 속성에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텍스트라는 속성의 값이죠. 값이 시작이에요. 즉 버튼 컴포넌트의 텍스트 속성. 속성이잖아요. 속성. 여기는 다 버튼 컴포넌트 속성들이 나오는데 텍스트 속성의 값이 요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요 값이 바로 요 시작 위에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 버튼 컴포넌트는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버튼 시작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었죠. 왜냐? 이 이름은 유일해야 돼요. 컴포넌트. 여기에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인지를 찾아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버튼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버튼 컴포넌트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버튼 컴포넌트인데 얘의 이름은 버튼 언더바 시작이고 이 시작이라는 애는 그냥 속성에 대한 값일 뿐이죠. 시작은 뭐냐? 버튼 시작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이름이 정해져 있는 버튼 컴포넌트에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얘는. 그래서 그 또한 제가 여기 썼죠. 이 버튼 시작이라는 이름의 버튼 컴포넌트의 텍스트 속성의 값이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자체 얘는 뭐예요? 얘는 버튼 컴포넌트예요. 얘는 버튼 시작이라는 이름을 갖는 버튼 컴포넌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버튼 컴포넌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컴포넌트 자체, 그리고 얘는 컴포넌트의 이름, 그리고 요 위에는 시작이라는 것은 텍스트 속성의 값이다. 이걸 이해하시고요. 자, 왜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렸냐면 요 시간표를 만들 때 이제 이게 다 버튼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버튼이에요, 전부. 얘네들한테 이름을 부여할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버튼 시작하고 이름을 부여한 것처럼 이게 30개나 되잖아요. 30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하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는 전부 이름이 부여돼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월, 화, 수, 목, 금이나 1, 2, 3, 4, 5, 6은 얘는 비활성화 시켰어요. 이벤트 발생이 없어요. 명령을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름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 30개의 컴포넌트는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벤트를 받아서 뭔가 처리할 블럭에다가 코딩할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부여해야 돼요. 요 메뉴에 월요일 1교시의 버튼 컴포넌트의 이름은 B01. 그냥 B02, B03, B04 쭉 그냥 일률적으로 6까지 가면 7 해서 B30까지 그냥 이름을 이렇게 편하게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월 1교시부터 금 6교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튼이 30개인데 각각 고유한 버튼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냥 편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30개나 되기 때문에 그냥 B는 버튼이겠죠. B는 버튼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쭉 부여한 겁니다. 이렇게 버튼 이름 부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부여했을 때 이제 시간표 앱에서 버튼 컴포넌트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아까 만보기 앱에서 이해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버튼 컴포넌트예요. 버튼 덩어리 그 자체죠. 얘는 바로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 버튼 컴포넌트예요. 그러면 이 도덕이라는 애는 뭐냐? 요 위에 올라와 있는 애. 얘는 요 도덕이라는 컴포넌트의 텍스트 속성의 값이에요. 얘는.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도덕이라는 얘가 버튼 컴포넌트는 아니에요. 얘가 버튼 컴포넌트죠. 얘는 텍스트예요. 텍스트. 위에 글씨 써 있는 거. 그럼 B02는 뭐냐? 얘는 도덕이라는 얘가 컴포넌트죠. 부여된 유일한 이름으로 얘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B0이라는 것은 얘를 식별해내는, 얘를 지칭하는 애예요. 그쵸? 자, 요게 아까 만보기 앱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이제 시간표 앱에서 똑같이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제 시간표의 타이니DB 저장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컴포넌트라고 그랬죠? 여기 이 컴포넌트를 DB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뭘 저장하냐면 아까 타이니DB는 태그랑 값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이니DB에 저장해서 태그와 값을 어떻게 우리가 정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버튼의 이름은 B0이에요. 예. 그리고 버튼 텍스트는 바로 도덕이라는 건데 우리가 저장할 것은 바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도덕. 버튼의 텍스트 얘가 중요한 거죠. 과목명이잖아요. 과목명이 어디 있어요? 버튼의 텍스트로 우리가 써놓게 되는 거고 DB에는 요 버튼의 텍스트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될 값은 과목명이죠. 우리 과목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컴포넌트의 텍스트 속성의 값을 저장합니다. 이 과목명은 어디 있어요? 컴포넌트의 텍스트 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덕 얘를 저장할 거고요. 그러면 태그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태그는 뭘 도덕이라는 애를 저장할 때, 이 과목명을 저장할 때 얘는 우리가 태그와 값의 쌍으로 저장을 한다 그랬죠. 이 태그는 뭐냐? 이 도덕이라는 애에 대한 태그는 뭘로 붙이면 되겠어요? 바로 이 도덕이라는 컴포넌트를 지칭하는 유일한 이름 B02 유일한 이름에서 따오면 좋겠죠. 그래서 B02에서 2를 태그로 주고자 하는 거죠. 타이니DB의 값을 검색하기 위한 유일한 값이므로 컴포넌트 이름의 순서를 이용해서 중복되지 않게 함. 왜냐면 2라는 것은 우리가 저장해야 될 거는 요 30개를 저장할 거예요. 이 30개인데 보세요. 01부터 쭉 30까지 있기 때문에 이 번호를 이 태그로 쓰게 되면 겹치지 않게 되는 거죠. 타이니DB에 저장할 때 태그와 값을 어떻게 쓸 것이냐. 값은 여기 텍스트. 태그는 버튼의 이름의 요 숫자. 요거를 태그로 해서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릭한 버튼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한 버튼은 요거 컴포넌트를 넘겨주고요. 태그 이름, 태그는 2가 되는 거죠. 태그를 2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타이니DB에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어떻게 하느냐. 저장할 때는 태그와 값을 지정해서 타이니DB에 값 저장하기를 호출합니다. 타이니DB에 값 저장하기라는 요 함수를 호출하고요. 두 가지를 주죠. 태그와 값. 태그는 아까 태그 이름을 아까 2라고 세팅했잖아요. B02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요거를 태그로 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저장할 값은 목록 선택 버튼에서 선택된 항목 어디 갔죠? 여기. 이게 목록 선택하는 데인데 여기서 사회를 선택했다면 사회가 여기 딱 써지게 되고 요거 사회를 선택했다면 요 선택한 값 이게 목록에서 선택한 값이 사회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목록 선택 버튼에서 선택된 항목이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러오기.
태그를 지정해서 이건 저장할 때는 태그랑 값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쌍으로 저장을 하니까. 실제 저장된 건 얘를 저장하는데 꼬리표를 태그 2라고 붙이는 거죠. 아까 도덕이라는 애를 저장할 때 도덕의 꼬리표가 바로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2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도덕이라는 애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러올 때는 태그를 지정합니다. 태그를 알려주면서 야, 값 가져와. 그러면은 이 2라는 태그에 붙어있는 값을 읽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정한 태그가 TinyDB에 있으면 해당하는 태그의 값을 가져옵니다.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갖고 오겠죠. 또는 없을 때, 찾는 태그가 없을 때 대체하는 값을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버튼 02, B02는 아까 B02는 뭐예요? B02는 여기죠. 월요일 2교시에 있는 버튼이 바로 B02였어요. 월요일 2교시에 여기 요 위에 무슨 과목을 불러와야 되느냐. 이 월요일 2교시 버튼의 텍스트 속성이니까 여기는 바로 과목명이 써지는 데예요. 여기에 어떤 값을 가져오냐면 TinyDB에서 값을 가져오긴 하는데 태그를 2라고 줬어요. 2라고 줬으면 아까 2로 도덕이라는 걸 저장했기 때문에 태그 2를 주고서 값을 가져와 그러면 도덕이라는 걸 갖고 오겠죠. 도덕이라는 걸 갖고 와서 B02 버튼의 텍스트 속성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B02 버튼의 텍스트 속성에 여기에 도덕이라는 것이 바로 다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앱을 껐다 켰을 때도 여기에 도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해 놓는 겁니다. 만약에 2라는 태그로 불러와려고 그랬는데 저장해 놓은 게 없었어요. 그러면 빼기 요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빼기는 뭐예요? 우리가 설정해 놓지 않은 경우 그때는 빼기를 갖고 오게 되니까 빈 칸이 찍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TinyDB에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지 이것을 TinyDB에 태그랑 값으로 저장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태그로 주고 무엇을 값으로 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 컴포넌트에서 어떻게 태그를 만들고 이 컴포넌트에서 무엇을 값으로 저장하는지 그 설명을 드리려고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 요 부분을 앞에 넣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따라하면 돼요. 대기는 제가 요렇게 코딩을 하고 블럭을 이렇게 맞추세요 그러면 따라만 하면 시간표 앱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앱을 응용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도 이제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꼭 반복해서 보시고 요 앱 구현의 원리 요거 꼭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TinyDB 요 사용법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 시간표 앱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